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영감을 더해줄 이야기. 오늘은 시대를 앞서간 천재 발명가이자 현대 전기 시스템의 아버지 니콜라 테슬라의 삶을 통해 우리 인생의 길을 밝혀볼까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으로부터 약 160년 전 현재의 크로아티아 땅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밤하늘에 번개가 치던 그날 밤, 산파는 이것이 불길한 징조라고 말했지만 아이의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아니요, 이 아이는 빛의 아이가 될 거예요. 그 아이가 바로 니콜라 테슬라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테슬라는 남다른 상상력과 호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머릿속으로 복잡한 기계를 설계하고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는 발명품들을 보았죠.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성직자가 되길 바랐습니다. 아들의 비범한 재능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도 가끔 그렇지 않나요? 주변의 기대와 나의 꿈 사이에서 방황하곤 하죠. 테슬라에게 첫 번째 시련이 닥칩니다. 17살 때 콜레라에 걸려 9개월 동안 사경을 헤맸어요. 의사마저 포기한 순간 그는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만약 제가 살아난다면 공학을 공부하게 해주세요.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에 아버지는 약속했고 기적처럼 테슬라는 회복합니다. 이 경험은 테슬라에게 간절함이 만들어내는 기적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온다면 테슬라처럼 가장 간절한 목표를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울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겁니다. 이후 그는 오스트리아 그라츠 공과대학에 입학하며 꿈에 그리던 공학도의 길을 걷습니다. 하루에 20시간씩 공부에 몰두하며 물리학과 수학의 세계에 흠뻑 빠졌죠. 하지만 그의 천재성은 교수들과 잦은 마찰을 빚었습니다. 특히 직무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교류 시스템의 가능성을 주장했을 때 교수는 그를 비웃으며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이때 테슬라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세상이 나의 비전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의 비전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는 대학을 중퇴하고 혼자만의 연구를 계속해 나갑니다. 때로는 도박에 빠져 학비를 탕진하고 신경쇠약으로 고통받는 등 방황의 시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천재에게도 이런 인간적인 고뇌의 시간이 있었던 거죠. 중요한 것은 넘어져도 괜찮다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서 나아갈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황 끝에 테슬라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전신회사에 취직했고 그곳에서 운명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공원을 산책하던 중 섬광처럼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죠. 바로 회전 자개를 이용한 교류 유도, 전동기의 원리였습니다. 그는 즉시 땅바닥에 막대기로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세상을 바꿀 위대한 발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이디어는 언제 어디서 찾아올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준비된 자세입니다. 더 큰 무대를 꿈꾸던 테슬라는 추천서 한 장과 단돈 4센트를 들고 미국으로 향합니다. 그의 주머니 속 추천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2명의 위대한 사람을 아는데 한 명은 당신이고 다른 한 명은 이 젊은이라네. 추천서를 쓴 사람은 그의 상사였고 받는 사람은 바로 발명의 왕 토머스 에디슨이었습니다. 에디슨의 회사에 입사한 테슬라는 뛰어난 능력으로 직류 발전기의 문제점을 해결하며 실력을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두 천재의 만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에디슨은 자신이 개발한 직류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고 테슬라가 제안하는 교류 시스템을 무시했죠. 심지어 직류 발전기 개선에 성공하면 $50,000를 주겠다는 약속을 자네는 미국식 유머를 모르는군이라며 지키지 않았습니다. 신념의 차유와 부당한 대우에 실망한 테슬라는 에디슨의 회사를 떠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이름으로 회사를 세우고 교류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에 기록된 전류 전쟁 위서막이었습니다. 에디슨은 교류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동물을 감전시키는 끔찍한 쇼까지 벌이며 테슬라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발명이 인류에게 더 큰 이로움을 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승리는 테슬라에게 돌아갔습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을 통해 나이아가라 폭포의 세계 최초의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시카고 만국 박람회의 조명을 성공적으로 밝히면서 교류 시스템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이 위대한 승리 앞에서 테슬라는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었지만 그는 더 큰 것을 선택했습니다. 재정 위기에 처한 파트너 웨스팅하우스를 위해 막대한 특허 로열티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는 웨스팅하우스가 나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그의 믿음에 대한 보답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돈과 명예를 넘어
신뢰와 인류애라는 더 큰 가치를 추구했던 테슬라의 모습에서 우리는 깊은 울림을 느낍니다. 테슬라의 발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선 통신, 라디오, 미무컨, X선 사진 등 그의 아이디어는 시대를 100년 이상 앞서갔습니다. 그는 전 세계 어디서나 무선으로 에너지를 무료로 공급하는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너무나 혁신적인 비전은 당시 사람들과 투자자들의 이해를 얻지 못했고 결국 자금난으로 연구는 중단되고 맙니다. 말년에 테슬라는 뉴욕의 한 호텔에서 외롭게 지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괴짜 과학자, 몽상가라고 비웃었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인류의 미래를 위한 연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둘기를 돌보며 교감했고 특히 흰 비둘기 한 마리를 깊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 순수한 존재를 통해 세상의 오해와 몰이해 속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받았는지도 모릅니다. 1943년 1월 7일 니콜라 테슬라는 86세의 나이로 호텔 방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발명에 쏟아부었습니다. 당대에는 에디슨의 그늘에 가려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가 얼마나 위대한 선구자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편리하게 사용하는 거의 모든 전기 제품과 무선 기술은 그의 상상력에서 비롯된 것이니까요. 테슬라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첫째, 세상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비전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둘째, 위기는 좌절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진정한 성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인류에 대한 기여와 신뢰라는 더 큰 가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꿈을 꾸고 있나요? 현실의 벽에 부딪혀 좌절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시대를 너무 앞서가 외로웠지만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던 니콜라 테슬라를 떠올려 보세요. 그의 삶이 어두운 밤길을 밝히는 한 줄기 번개처럼 여러분의 길을 환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영감의 불씨를 지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할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